와, 이런 일이 정말로 있었어요. 얼마 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퇴근길 98번 버스에서 벌어진 감동적인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붐비는 버스 안에서 외국인 아내와 어린 아기를 데리고 탑승한 나미 씨 가족의 모습이 포착되었는데요. 그날은 나미 씨 가족에게도 버스 승객 모두에게도 잊지 못할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럼 나미 씨의 사연을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미라고 해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지금은 남편과 함께 한국에 살고 있어요. 한국에 온 지는 이제 3년 정도 됐네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은 정말 예상보다 따뜻하고 놀라운 경험들로 가득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하루가 있어요. 바로 98번 버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나미 씨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퇴근 시간대의 일상을 묘사하며 우리를 그날로 데려갔습니다. 그날은 정말 정신없는 하루였어요. 남편과 저는 어린 아들 유토를 데리고 시부모님 댁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죠. 그런데 퇴근 시간대라 그런지 버스는 정말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차라리 택시를 타야 하나 고민했지만 이미 길도 많이 막혀서 방법이 없었어요. 결국 남편과 함께 가까스로 98번 버스에 올라탔죠. 붐비는 버스 안에서 작은 아이를 안고 있는 나미 씨 가족은 어쩔 줄 몰랐습니다. 한 손에는 유모차, 다른 손에는 짐까지 든 상태로 사람들 틈에서 발 디딜 곳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지만 남편도 조금 초조해 보였어요. 유토가 피곤해서 칭얼대기 시작했거든요. 그 상황에서 자리가 없으니 더 힘들었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닌지 걱정스러웠어요. 바로 그 순간 나미 씨 가족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그날은 유난히 피곤한 날이었어요. 저도 남편도 그리고 아들 유토도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가끔 이렇게 버스나 지하철에서 힘든 상황을 겪을 때면 일본에서는 어땠더라? 하고 비교하게 돼요. 일본의 대중교통은 질서정연하다는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래서인지 한국 버스의 붐비는 풍경은 처음엔 조금 적응이 안 됐었어요. 나미 씨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과 가족이 어떻게 버스 안의 혼잡함에 적응하려 했는지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앞쪽으로 유모차를 밀면서 자리를 찾으려 했어요. 저는 유토를 안고 뒤를 따라갔고요. 그런데 정말로 발 디딜 틈조차 없는 느낌이었어요. 이러다 넘어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말이에요. 몇몇 승객분들이 조금 자리를 비켜주셨지만 유모차를 세우고 저희가 안정되게 설 자리를 찾기까지는 한참 걸렸어요. 그 순간 유토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기가 갑자기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보는 게 느껴졌죠. 솔직히 조금 부끄러웠어요. 아이를 데리고 왜 이렇게 붐비는 시간대에 버스를 탔냐는 무언의 시선을 받는 느낌이었거든요. 남편과 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유토를 달래려고 했지만 유토는 더 크게 울기만 했어요. 그러던 중 운전석 쪽에서 익숙하지 않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있는 가족이 탑승하셨습니다. 자리를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순간 버스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나미 씨는 그때를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나도 따뜻하고 정중했어요. 기사님께서 그냥 운전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희를 정말로 배려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람들도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저희를 돕기 시작했죠. 그 순간은 정말 마법 같았어요. 기사님의 목소리가 들리자 버스 안 승객들이 하나둘 저희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나미 씨는 그 순간을 생생하게 회상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놀랐어요.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질서를 잘 지키는 편이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배려를 표현하는 일은 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기사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저희를 위해 자리를 만들어주더라고요. 어떤 분은 짐을 옮기며 유모차를 세울 공간을 비워주셨고 또 다른 분은 저를 보며 웃으면서 자리를 양보해 주셨어요. 나미 씨와 가족은 그 배려 덕분에 편안히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유토가 울음을 멈추고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아이들도 분위기를 느낀다고 하잖아요. 아마 그 따뜻한 공기를 느낀 것 같아요. 유토가 웅얼거리며 기사님이 계신 쪽을 바라보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어요. 버스는 계속해서 붐볐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승객이 하나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며 한국 사람들 정말 따뜻하지 않아? 라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쩐지 부끄럽기도 했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그만큼 제대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거든요. 그날 버스 기사님의 행동은 단순히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기사님은 이후에도 몇 차례 더 안내 방송을 하셨어요. 안전하게 하차하는 방법이나 승객들이 협조해야 할 부분들을 친절히 설명하셨죠. 그의 목소리는 정말로 신뢰감이 있었어요. 남편도 이런 기사님은 일본에서도 본 적이 없다며 감탄했어요. 그날 나미 씨는 한국 사회의 배려와 공동체 의식을 직접 경험하며 또 하나의 특별한 기억을 쌓게 되었습니다. 기사님이 안내 방송을 하시자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사실 처음에는 걱정이 됐어요. 혹시 왜 굳이 방송을 해서 불편하게 하지? 라고 생각하실까 봐요. 그런데 웬걸 사람들은 정말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나미 씨는 그때를 떠올리며 한 명 한 명의 행동을 묘사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앞자리에 앉아있던 어떤 아주머니였어요. 아마도 퇴근길에 피곤하셨을 텐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저를 향해 손짓하셨죠. 아기가 있으니 여기 앉으세요. 라고요. 그 말투와 표정에서 피곤함보다는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또 통로에 서 있던 한 남학생은 유모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가방을 들어 올리고 자리를 비켜줬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움직이니까 마치 제가 무슨 특별 대접이라도 받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버스 뒤쪽에서 어떤 분은 저기 앞쪽으로 가세요. 거긴 좀 더 자리가 넓어요. 라고 외쳤고 다른 승객들은 저마다 가방을 옮기거나 통로를 넓히며 나미 씨 가족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유모차를 세우는 것도 혼자라면 꽤 힘들었을 텐데 어떤 중년 남성분이 유모차를 들어주시기까지 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며 웃으시는데 정말 감사해서 고개를 몇 번이고 숙였어요. 유토도 그 순간이 편안해졌는지 칭얼대던 울음을 멈추고 엄마 품에서 고개를 빼꼼 내밀며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유토가 고개를 내밀었을 때 사람들이 아이고 귀여워라 하고 웃으셨어요. 그 웃음소리에 버스 안에 긴장감도 풀리는 듯 했죠. 저는 아이를 데리고 사람들에게 폐를 끼쳤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많은 분들이 유토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셔서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버스는 여전히 붐비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미 씨와 가족은 그날 단순히 자리 양보 이상의 공동체적 배려를 경험한 셈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모두가 도와주는 걸 보니 정말 한국은 특별한 곳이야. 저도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한국에서 살면서 느꼈던 따뜻함이 그날은 특히나 크게 와닿았거든요. 사실 저는 너무 고마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반복하며 고개를 숙였는데 그때마다 승객들이 저를 보며 웃어주셨어요. 어떤 분은 아기 데리고 다니느라 힘들죠? 라고 물어보시기도 했어요. 나미 씨는 승객들의 작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한 젊은 여성분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유토에게 작은 과자를 내미셨어요. 괜찮으시면 드세요. 아기가 힘들어 보여서요. 라며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저희 아이를 위해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다니요. 일본에서도 친절한 사람들은 많지만 이렇게 먼저 다가와서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들은 흔치 않거든요. 그 과자를 받은 유토는 기분이 좋아졌는지 손을 뻗어 과자를 잡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승객들 사이에서 다시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기사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어요. 한두 정거장을 지나면서도 계속 승객들에게 안전에 대한 안내를 하시고 특히 유모차가 문에 걸리지 않도록 문이 열릴 때마다 친절히 확인해 주셨어요. 그분의 목소리는 정말 안정적이면서도 따뜻했어요.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날 나미 씨는 단순히 편안히 자리에 앉는 것 이상의 배려를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이렇게 한 번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은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분들 모두 당연하다는 듯 행동하셨죠. 제가 특별한 존재라서가 아니라 아기와 가족을 배려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버스는 여전히 붐비고 있었지만
나미 씨와 가족은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었습니다. 유토는 엄마 품에서 편안히 잠이 들었고 남편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한국이 더 좋아져. 나미 씨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기사님과 승객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목적지를 향해 가던 중 작은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나미 씨는 버스에서의 잊지 못할 에피소드를 이어갔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을 때였어요. 유토가 잠에서 깨어나더니 갑자기 제 손에 들려있던 과자를 떨어뜨렸어요. 과자는 바닥을 굴러 통로 한가운데로 갔고 저는 당황해서 허리를 굽히며 그걸 주우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한 승객이 갑자기 저를 향해 소리를 치는 것처럼 들렸어요. 여기서 그렇게 하면 위험해요. 라고요. 순간 나미 씨는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따뜻하게 배려해 주던 순간에 누군가의 다소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리자 긴장이 되었습니다. 아, 내가 뭔가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창피하기도 하고 약간 서운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바로 뒤에서 기사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괜찮습니다. 손님,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그대로 두시면 제가 정류장에서 정리하겠습니다. 기사님이 온화한 목소리로 상황을 수습하자 나미 씨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제야 승객의 말이 자신을 나무라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걱정해서 나온 말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저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기가 있으니까 더 조심하셔야 해요. 넘어지시면 큰일 나니까요. 순간 제가 너무 오해를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분의 표정에는 전혀 불쾌한 기색이 없었고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나미 씨는 이 일을 통해 한국 사람들이 보여주는 배려의 또 다른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는 단순히 자리를 양보받고 도움을 받는 것 이상의 것을 배웠어요. 때로는 누군가의 말투나 행동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따뜻한 마음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저는 그분께 감사합니다. 신경 써주셔서요. 라고 인사했고 그분은 괜찮아요. 다들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니까요. 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그 사건이 지나간 후 나미 씨 가족은 버스가 종점에 가까워질 때까지 다른 승객들과 편안하게 여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그날의 경험이 단순한 교통수단 이용이 아니라 한국의 공동체 정신을 직접 느낀 소중한 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은 제게 있어서 정말 특별한 하루였어요. 단순히 도움을 받은 걸 넘어 한국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따뜻함을 경험했으니까요. 그 후로도 제 머릿속에는 아까 그분의 말과 기사님의 반응이 계속 떠올랐어요. 저는 왜 처음에 그 말을 오해했을까 하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말을 조심스레 건네는 게 일반적이다 보니 약간만 단호한 말투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나미 씨는 한국에서의 생활 중 느꼈던 문화적 차이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처음엔 조금 낯설었지만 그게 진심이 느껴질 때도 많았어요. 그날 버스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걱정해서 한 말이었는데 저는 오히려 그걸 자신을 책망하려는 걸로 받아들였으니 그분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며 나미 씨는 자신도 더 솔직하게 감사를 표현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가 목적지에 거의 다다랐을 때 아까 그분께 다시 한번 다가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를 걱정해 주신 덕분에 더 조심할 수 있었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분이 밝게 웃으시며 아이고 아기가 예쁘네요. 아기 키우는 게 힘들 텐데 좋은 부모님 같아요. 라고 답해 주셨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뻔했어요. 버스가 종점에 가까워질수록 분위기는 점점 더 편안해졌습니다. 나미 씨는 가족과 함께 버스를 내리기 전 기사님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기 전 기사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기사님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러자 기사님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기 데리고 다니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죠. 한국에서는 다들 그렇게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나미 씨는 한국의 공동체 정신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시는 기사님. 그분의 태도는 마치 저에게 한국이 어떤 곳인지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돕는 일이 특별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일이라는 걸요. 그날 나미 씨는 단순히 배려를 받는 경험을 넘어 자신이 한국 사회의 일부로 받아들여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남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짚으면서 한국에서의 생활이 우리에게 준 변화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죠. 나미 씨는 그날이 자신의 한국 생활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개인의 공간과 질서를 중시하는 문화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일에 약간의 거리감이 있곤 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다른 사람의 불편함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스스럼 없이 다가와 도와주는 문화가 정말 특별했어요. 나미 씨는 특히 기사님과 승객들이 보여준 태도가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단순히 버스를 탄 하루가 아니었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가진 따뜻한 마음을 깊이 느낄 수 있었고 또 그런 모습 속에서 저 자신도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배려를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 후로 나미 씨는 일상에서 작은 배려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마트에서 계산을 기다리고 있는데 줄 뒤에 서 계신 나이 드신 할머니를 보게 되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제 순서를 기다렸겠지만 그날은 문득 버스에서 저를 위해 자리와 공간을 내주던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할머니께 먼저 계산하시라고 했죠. 그 작은 행동이 저에게는 한국에서 배운 배려를 실천하는 첫 걸음 같았어요. 나미 씨는 그날 이후 한국이 더없이 특별한 곳으로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제가 사는 곳이 아니라 제 마음이 따뜻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곳이 되었어요. 유토가 커서 제가 겪은 이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아이에게도 이런 배려와 따뜻함을 가르치고 싶어요. 나미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매일 한국에서 작은 감동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한국에서의 삶에서 느낀 감동적인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